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의 건강 로드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정말 레저의 계절이 돌아온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가장 필수적인 식물성 단백질 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음식 섭취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섭취해야 될 게 단백질이에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그 전에 이제 뭐 80% 이렇게 먹었던 분들은 45% 줄이고 단백질 양을 40% 늘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될 것이냐? 가장 좋은 단백질이 콩 단백질입니다. 여러분들 뭐 매스컴을 통해서 식물성 단백질만 먹으면 안 된다,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육식 단백질도 먹어야 된다. 좋아요. 그렇지만 식물성 단백질로도 필수 아미노산을 얼마나 다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채소를 6가지 이상 10가지 이렇게 드시면은 필수 아미노산도 다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단백질 하면 이제 콩인데, 콩을 어떻게 하면 더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겠느냐, 더 좋은 영양소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볼 건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콩의 가장 단점이 비타민이 부족한 거예요. 다른 모든 그 성분들은 다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비타민이 부족해요. 그러면 비타민을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바로 콩을 길러서 콩나물을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콩나물을 만들면은 비타민 C가 생기고 비타민 B, A 다 생겨납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콩나물을 이제 요리하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콩나물 무침, 콩나물국 이렇게 먹는데, 더 쉽게 먹기 위해서 콩나물을 두유로 만들어요. 우리가 그 시중에 두유 제품을 많이 팔잖아요. 근데 참 심각해요. 두유를 사 먹으려면 뭐 두유업자들이 뭐 항의 전화 올 수 있겠지만, 두유 식품에는 가공식품에는 정말 너무 나쁜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에는 이제 지방이 많이 있는데, 그 지방과 또 단백질, 탄수화물 이렇게 가공해서 놔두면은, 믹서해서 놔두면은 섞이지 않고 이렇게 층이 갈라져요. 하얀 맹물처럼 뜨고 지방 뜨고 단백질 뜨고 이런 식으로 세 층이 갈라져요. 이거를 이제 모양이 보기 싫잖아요. 또 맛도 이상하고 섞어 먹지 않으면 이상하니까 그걸 잘 섞이게 하는 유화제 같은 걸 넣어요, 두유에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설탕 범벅이에요. 뭐 설탕 안 넣는다고 했는데 그 식품에도 뭐가 들어있냐? 올리고당 이런 게 또 들어있어요. 그 외에 뭐 한 10가지 이상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뭐 물론 뭐 두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제품이 뭐 설탕무, 첨가무, 이런 색소무 이렇게 했던 제품들도 다 특별한 다른 제품들을 넣는 거예요. 이런 가공식품을 먹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안 먹는 것보다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직접 우리가 콩나물은 시중에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콩나물, 숙주나물, 그 다음에 땅콩 새싹들을 사다가 집에서 갈아서 먹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냄비, 이 믹서 다 준비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해 먹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해 먹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서 우리 이 국민들의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그 의학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이제 돈이 좀 들어가는데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면 10년 이상 건강에 살 수 있고 또 어떤 줄기세포는 모든 암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줄기세포까지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좀만 몇 년간만 더 여러분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계시면 적어도 100살 이상 다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 가장 쉬운 우리 먹거리 또 이 음식에 대해서 그 한 가지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리 두유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한 잔씩 드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해서 한번 시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콩 두유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땅콩 새싹 같은 경우는 사포닌이 보통 6배 이상 들어있다고 해요. 콩나물도 물론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고요. 콩보다는 콩나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소플라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성 호르몬 종류인데요. 그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기미가 생겨요.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가 생기지 않아서 기미가 잘 안 껴요. 그래서 얼굴 좋은 깨끗한 피부를 갖고 싶으면 이소플라본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 이소플라본이 콩나물에 많이 들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스파라긴산이라고 하는 숙취해소, 콩나물이 숙취해소에 좋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이 콩보다는 콩나물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더 많이 들어있는 게 뭐 어디냐면 땅콩 새싹이에요. 땅콩 새싹에는 무려 콩나물의 8배 정도 아스파라간산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라이신. 이 라이신은 뭐냐면 정자 생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라이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추도 오늘 준비했는데 부추도 아주 좋은 정력식품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콩나물 만들면서 부추를 조금 넣고 또 부추 아닌 또 다른 뭐 파인애플이라든가 또 사과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드셔도 아주 좋은 두유가 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 개선, 염증 개선, 또 이노작용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이노작용이 이제 풍부한 게 뭐냐면 숙주나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숙주나물도 같이 준비했고요. 그러니까 부기가 많은 분들은 이 숙주나물을 섞어서 그러니까 콩나물, 숙주나물, 땅콩나물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부추도 넣고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건강 아침 식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콩 새싹 같은 경우에는 엽산,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필수적으로 먹어야 될 게 엽산이에요. 엽산 우리 보통 사람들도 엽산이 이제 섭취해야 될 영양소인데요. 이 엽산이 최고의 식품이 땅콩 새싹이에요. 그 다음에 라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식물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케미칼인데 식물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케미칼인데 이게 이제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게 이제 세포 노화를 억제해요. 이것도 최고의 식물 함유량을 가지고 있어요. 땅콩 새싹에 라스베라트롤이. 그래서 이게 이제 항암 작용도 하고 항노화 작용도 하고 항노화 작용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파라간산은 이제 땅콩 새싹이 콩나물보다 6배 많고 또 이제 사포닌 이 콩에는 이제 사포닌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을
소이 사포닌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포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뼈를 형성을 하는데 6배나 더 이 촉진을 해요. 일반 콩보다 뼈 형성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뼈에 작용하는 세포가 그 식품이 뼈를 파괴하는 역할도 해요. 그런데 일반 뼈들이 이제 자체적으로도 파괴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3배 정도 억제를 해요. 그러니까 3배 억제하고 6배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10배 가까이 뼈 생성을 돕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콩나물, 숙주나물, 땅콩, 새싹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으로 콩나물과 숙주나물은 이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제 땅콩, 새싹은 칼로리가 이거에 비해서는 좀 높아요. 그래서 땅콩, 새싹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콩나물, 숙주나물 섞어서 이 콩나물 끓일 때 땅콩, 새싹은 한 10개 이하, 10개 정도 넣어서 같이 하면은 최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니아신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땅콩 새싹에는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펠라그라라고 그래요. 펠라그라가 뭐냐면 피부가 말라요. 그러니까 피부가 말라서 피부가 이제 뻣뻣하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오일을 몸에 이제 바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이것도 혈액 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니아신은 마른 피부를 이제 좀 부드럽게 습도를 좀 뭐랄까 수분이 있는 피부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펠라그라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설사를 해요. 그런 마른 피부를 가진 사람은 설사를 잘해요. 그리고 치매에 잘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부로도 이제 장내 건강을 예측해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콩나물, 숙주나물, 땅콩, 새싹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제 권장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콩나물이나 숙주나물, 땅콩, 새싹 이것들은 정말 보면은 최고의 식품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꼭 매일 먹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 같은 필수 영양식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 한번 끓여서 한번 나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예. 이건 물을 끓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콩나물을 100g 넣고요. 100g 넣고 숙주나물도 100g 넣겠습니다. 100g 넣고 우리가 이제 5분의 1 부추도 한 단에 5분의 1 정도를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끓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더 이제 넣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가 끓이지는 말고 여기를 이제 끓인 다음에 갈 때 이제 과일도 넣어서 갈아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뭘 넣어야 되냐면은 소금을 이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이제 제가 여기다가 미리 이제 소금을 좀 넣어놨습니다. 예. 소금을 꼭 넣어야 됩니다. 소금은 우리가 이제 언제나 물 마실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모든 식품에서 0.9%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짜게 먹거나 싱겁게 먹는 거 다 나쁜 거예요. 짜게 먹어도 나쁘고 싱겁게 먹어도 나쁘고 0.9%꼭 그걸 명심하시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끓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좀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콩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놓고 끓이면은 더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건 한 10분간 끓이면은 완전히 익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요즘 두유도 나오고 콩두유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저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제 식약청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식약청이 이제 국민 보건 건강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도움도 되겠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국민 건강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게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이 첨가물이라는 게 넣게 돼 식이 뭐 섬유니 뭐 이런 뭐 별 뭐 희한한 그 뭐요. 제가 이제 좀 첨가물을 이제 좀 몇 가지 골라봤는데요. 보니까 뭐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이게 이제 뭐 유화제예요. 이게 그 섞이게끔 그 함유물이 분리되지 않게 섞게 하는 유화제. 이건 또 모든 거의 제품에 거의 다 들어가요, 이게. 그다음에 카라기난이라는 게 있어요. 카라기난이라는 게 이제 저 유럽 지방에서 나는 식물인데 천연 식물이에요, 이것도. 천연 식물인데 이게 이제 그 독성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이것도 이제 일종의 감미제예요. 감미제. 좀 뭐랄까 비린내를 좀 빼내고 좀 그 고숙게 하는 그런 감미제인데 이게 이제 암을 유발해요. 또 궤양도 유발하고 이런 게 이제 두유에 다 넣어요. 예. 왜냐하면 두유가 그 콩 사실은 시중에 파는 두유가 어떻게 돼 있냐면 콩 100%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콩은 물론 다른 제품이 다른 게 안 들어가고 콩만 넣었어. 그게 이제 100%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콩이 함량이 얼마냐? 10%예요. 10%. 물이 90%예요. 예. 이게 이제 콩 100%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래 거기에 이제 콩 10%고 물 90%예요. 거기에 이제 뭐 그 콩 맛을 내야 되니까 이런 이제 그 고소한 그런 첨가물을 넣는 거예요. 이제 뚜껑을 지금 이제 열어놓겠습니다. 이제 좀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잘 익고 있습니다. 한 10분간만 이제 곧 이제 끓고 있는데요. 그 방부 이제 콩이 이제 부피가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방부제 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연산 나트륨 뭐 이런 거 넣고요.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이 그 콩에 들어있는 성분과 합쳐지면은 또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고요. 뭐 탄산수 나트륨, 염화칼륨, 덱스트린 같은 것도 이게 이제 당 종류인데 이것도 이제 인공당이에요. 인공 그 당인데 이것도 이제 감미제예요, 일종의. 이제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향료도 넣고 이제 설탕 뭐 2말급씩 많이 넣죠. 설탕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올리고당 같은 거 넣고요. 액상 과당 넣고. 그 다음에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이제 소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맛이 이제 싱거운 맛이 없고 또 이제 고소한 맛도 소금을 넣어야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죽염을 넣는데 어떤 소금을 넣냐면 가공식품에는 정제소금을 넣어요. 정제소금은 나트륨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이제 많이 먹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공식품을 하여튼 어쨌든 간에 가공식품을 먹지 않아야 된다. 우유도 가공식품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우유는 이제 제가 우유를 안 먹게 해서 우리가 두유를 먹어야 되고 우유를 왜 안 먹어야 되느냐? 우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송아지가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 그 소의 그 사료, 그 다음에 항생제, 소의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병이 걸렸을 때 항생제 주사를 놓잖아요. 소에. 그러한 항생제, 그 과다 항생제에 들어간 우유가 되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유가 이제 뭐 당연히 식물성 단백질보다 못 하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유를 권장하지 않고 저는 이제 두유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잘 익혀야지만 비린내가 좀 덜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익어서
색깔도 예쁘네요. 사실은 이게 이제 좀 더 식혀야 돼요. 이거를 식혀서 그냥 믹서가 이제 열 받으면 안 되니까. 물을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콩나물 100g, 200g이니까 콩나물 100g 정도 넣고 총량, 그러니까 숙주나물, 콩나물 다 해서 100g을 넣고 물 100g을 넣으면은 200g 되죠. 그러면 이제 딱 한 컵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고의 양이 이제 적절한 한 컵이 되니까. 잘 갈립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이거 소금이 좀 들어있거든요. 이걸 소금을 좀 반으로 섞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예. 어때요? 맛이? 비린내 납니까? 비린내 안 납니까? 안 나요. 예. 소금기도 좀 있고. 예. 근데 소- 먹을만 합니다. 뭐 먹을만해요. 예. 예. 괜찮아요. 예. 부추 맛은 어때요? 부추. 예. 고급스럽게 예. 하는 아, 그래요? 예. 예. 아주 괜찮아요. 예. 부추도 완전 정력식품이거든요. 그다음에 혈액 정화하는데 아주 강력하고요. 그래서 정력식품에 부추, 정력식품에 땅콩, 새싹 다 같이 넣으면은 최고의 건강식품이 될 것입니다. 예. 예, 저도 한번 이거 마셔보겠습니다. 정말 그 식이섬유도 이게 사과에 10배 정도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변비 예방이라든가 이래 최고의 좋은 식품이란 걸 이제 강조해 드리고요. 오늘 건강식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